이걸 풀어볼까 저걸 풀어볼까 이걸 결정하는 시기에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처음부터 꼬인 거죠. 제품과 마켓의 핏이 그렇게 잘 안 맞는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데까지 5년 이상 보낸 거죠. 힘든 거는 무조건 있고 이게 운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냥 이래라. 성공한 사람들이 시작할 때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그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저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까 내가 하면 루닛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초기 3년은 정말 많이 헤맸어요. 딥러닝이라는 게 세상에 막 알려지기 시작할 때 그냥 이 기술에 베팅하면서 시작했거든요. 처음부터 꼬인 거죠. 고객의 문제를 먼저 찾고 그걸 이제 해결하는 식으로 사업이 정의가 됐잖아요. 저희는 그냥 기술 트렌드에 베팅하고 이 기술로 뭐 하지 이렇게 약간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풀어볼까 저걸 풀어볼까 이걸 결정하는 시기에서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었어요. 저희가 기술 개발하면서 재미 삼아서 많이 다뤄봤던 어떤 패션 데이터들, 광고 쪽도 있었고 비디오 분석도 있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볼까라고 하다가 실제로 시장에 부딪혀보고 투자자들 만나보고 하니까 비즈니스 차원으로는 그동안 고민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제품과 마켓의 핏이 그렇게 잘 안 맞는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데까지 5년 이상 보낸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뭘 하지?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갔던 미국의 엔젤 투자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희 같은 회사들의 피치를 듣는 그런 세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오셨던 분이 너는 기술은 좋은데 혹시 그 애플리케이션이 이게 잘 될지 모르겠다, 혹시 너 의료 쪽에도 이걸 접목해 본 적이 있냐 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요. 고민해 본 적은 없는데 한번 고려해 볼게 이러고 헤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헬스케어고 암이고 이러면 문제 사이즈는 엄청 크잖아요. 아직 우리가 정보가 못한 게 많고, 기왕 풀 거면 큰 문제를 풀자. 이 의료 분야야말로 그 딥러닝이 굉장히 포텐셜이 큰 영역이더라고요. 그런 스텝들을 거쳐서 이렇게 피보팅을 했습니다. 한 방에 딱 뭐 제가 가자 해서 이렇게 네 이렇게 된 건 전혀 아닙니다. 한때 제품 포트폴리오를 늘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기술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 기술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암의 진단과 치료 범위를 벗어난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다변화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집중을 못하니까 그 하나하나의 스피드나 뎁스가 약해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좀 큰 결정을 했죠. 우리 새롭게 하던 거 다시 다 컷하고 우리가 암에만 포커스를 했으면 좋겠다. 서 대표랑 굉장히 깊이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결국엔 안 하기로 했죠. 안 하기로 하는 결정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어려운데, 이제 하나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이미 좀 진도가 나가 있었으니까 함께 했던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하나가 어려운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놓치는 거 아닐까, 이 좋은 기회를.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노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용기 있게 드랍을 결정을 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는 암에 포커스하는 기업으로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저희 투자자분들이 저희를 반은 놀리면서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매니지먼트 팀의 의사결정 방식이 되게 화랑회의 같다. 하나의 강력한 리더가 이렇게 돌격 앞으로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어그리가 돼야지 결정을 하고, 그 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또 의사결정을 하고 숙성도 시키고 뭐 이런 걸 이제 저희 주주간담회나 이런 데 와서 이제 보시니까 좀 답답하게 생각하신 것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해서 옳은 결정들을 많이 저희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좀 특이하게 보이셨나 봐요. 저는 최대한 그 납득이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느려도 괜찮으니까 동일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고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CEO를 넘기는 건 저한테 되게 쉬운 결정이었고요. 그 전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백그라운드가 반도체를 설계하던 사람이에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뭐 암이라든지 바이오메디컬 쪽에 전문 지식은 전혀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거든요. 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개념 검증까지는 제가 리딩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념이 뭔지를 설명할 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하던 시기에서는 제가 리더십을 잘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병원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의사들이 이거를 인정을 하면서 써주는 단계로 가면 사실 기술이 얼마나 고도화가 돼 있고 보다는 이게 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환자에게 어떤 임팩트가 있고 의사의 삶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거든요. 저희가 대표이사로서 또 밖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좀 한계에 부닥치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런 도메인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꼈었고, 두 번째는 또 글로벌 진출 관점에서 저는 해외 경험이 없어요. 다 한국에서 나와서 한국 교육을 쫙 받고
대학원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저희가 있는 분야가 무조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게 유리한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한국은 약간 R&D의 어떤 거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파일럿을 하는 정도의 전략적인 위치일 뿐이지 실제 제일 큰 시장 우리가 꼭 점령해야 되는 시장은 뭐 미국을 포함한 이제 해외 시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관점에서 제가 뭐 출장도 많이 나가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뭐 해외 VC들 앞에서 피치도 많이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했는데 관심을 끄는 데까지는 성공을 하는데요. 딜이 클로즈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뭘까를 계속 되짚어 봤는데 저는 우리 팀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믿었기 때문에 생각을 하면 할수록 팀은 잘하고 있는데 제가 맡을렉이다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적으로도 좀 되게 힘이 들었었고 한 몇 달 동안은 제가 출근을 해서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바닥만 보면서 출퇴근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었는데 어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아이디어가 좀 생각이 난 게 저의 어떤 부족한 역량이라고 생각했던 걸 다 갖춘 사람이 내부에 있다라는 거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의학 총괄 이사를 하고 있던 또 저랑 또 10년지기 친구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대표를 하면 제 고민이 다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서범석 대표이사고 그 생각을 하고 나서 며칠 안에 밥 먹으면서 제안을 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할게. 그래서 사실 CEO를 넘기는 프로세스는 하루 만에 끝났어요. 저는 제일 잘한 결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사회 의장을 넘어가면서 제가 결정권을 가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하지만 저는 회사의 역사를 쭉 보면서 모든 의사결정에 다 관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다양한 관점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현재 경영진들에게 제가 가진 관점들을 나눠드리고 이런 좋은 디스커션 파트너로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든든한 응원군의 느낌이에요. 고민을 나눌 사람이 있다라든지 지원금이 필요한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다든지 해외 투자자를 만나고 싶은데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마련해 주신다든지 실질적으로 뭐 장소 제공이라든지 자금, 비즈니스 매칭 뭐 이런 도움들 저희 많이 받았어요. 생태계는 잘 됐으면 좋겠다 응원의 목소리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죠. 왜 그 한국에서는 세계를 호령하는 회사들이 안 나오지? 그런 의문을 항상 갖고 있어요. 역량은 분명히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생태계에 축적된 데이터들 차이인 것 같거든요. 실리콘밸리 같은 데를 보면 그 데이터가 넘쳐 흐르잖아요. 기숙사에서 맨날 술 먹고 놀던 친구들이 돈 많이 벌어서 나타나고 그들 사이에서도 데이터가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뭐 여러 세대에 걸쳐서 축적이 되니까 그분들이 투자도 다시 하고 이사회에 참여도 하고 계속 사이클이 돌면서 축적이 된 이 데이터들이 실리콘밸리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에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정말 뭐 실리콘밸리 같이 찐의 생태계를 한국에 구축을 하고 싶다면 성공을 한번 한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되고 후배 회사들에게 나눠주고 멘토링, 이사회 멤버로 참여하는 이런 종류의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야지 이러면서 이렇게 사이클이 커져 나가는 걸 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운이 좋게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네. 성공한 사람들이 시작할 때 나랑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그거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창업이라는 걸 결심하게 됐던 계기가 그 전에 했던 스타트업 경험이었거든요. 그때 같이 일했던 분들이 저랑 되게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또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투자를 받고 이런 걸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창업 생태계가 커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보잘것없었다 그 얘기를 최대한 많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야지 난 저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까 내가 하면 루닛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 10년 동안 되게 많은 회사들을 봤잖아요. 순탄했던 회사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 이면에 깔린 어려움들이 있었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데도 많고 힘든 거는 무조건 있고 이게 운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으니까 뭔가 좀 잘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말 세계를 호령하는 무슨 최고의 뭐 연구자들이고 막 비즈니스맨들이라서 루닛을 여기까지 키운 게 아니거든요, 확실히. 지금 성공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수많은 창업자들도 재창업하라고 그러면 다 성공 못해요. 예, 그러니까 힘든 시기가 있어도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조금 마음이 편할 것 같고요. 벤 호로비츠 책 중에 Nobody Cares라는 챕터가 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쓴다 그냥 일해라. 그 중심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탑잔 속의 태풍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래서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진짜 편해지거든요.
그렇지, 그냥 일이나 하자 이러면서 또 이제 에너지가 생기고. 네, 저도 사실 그걸 보면서 많이 위안을 받았었고. 제일 스트레스를 세게 받을 때가 뭔가 회사에 기여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솔루션도 되게 간단한 게 뭐라도 작은 일을 기여를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이메일 같은 것도 막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이메일 막 쌓이면 그게 또 다시 또 스트레스로 돌아오고 막 이런 안 좋은 피드백이 돌 때가 있어요. 그거 해결하는 건 그냥 답장을 쓰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전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게 바로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스타트업 화이팅!